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들은 내란죄 또는 특방금기법 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희생자 신고인 유족 이누고 중에는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공경에 연행되어 군법회의에 의해 처벌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내란죄 또는 특방금기법 위반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부모를 뺏어갔고, 그런데 그 뺏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뺏어갔는지, 또 뺏어간 부모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픔이나 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70몇 년 동안 유족을 제한 다른 사람은 다 모른 척하고 외면했습니다. 국가가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 유족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신거림 고랑하네 뭐 나가 잘못 고랑하면 혹시 잘못 득하부대 뭐 재판 잘못된 어떤 학과 뭐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어떤 안 하니까요. 그냥 아무 얘기 걸어도 되니까 편안하게 하시고, 손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저도 하겠습니다 하면은 얼마든지 해도 되니까 여기 있는 분들 다 하셔도 됩니다. 유족분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재판정이라는 데 나와서 그 지금까지 말 못했던 얘기를 하려면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래서 또 자기가 말을 했던 것이 잘못 진술을 해가지고서 혹시 재판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이 되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유족분들한테 친숙한 제주 말로 또 사투리로 얘기하면서 긴장도 푸시고 또 어떤 얘기라도 괜찮으니 편안하게 얘기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번 29차 해야 되고, 지금 보니까 우리 자료들을 찾는 것들이 지금 그래도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처음에는 그 어렵고 했었는데, 중요한 건 이 마산형무소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 대장을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유죄, 항변은 유죄, 판결 유죄, 그다음에 81년 12월 8일 목포형무소를 지금 이분은 이렇게 수감을 하셨으니까요. 이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불법적인 군사재판에 대해서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검사가 직접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4.3 사건에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했습니다.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거죠. 아마 다른 제주도 사람들도 그랬을 겁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업무를 하게 되면서 4.3 사건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너무 잘 알게 되었고, 그동안 몰랐던 것도 너무 부끄럽기도 했고, 또 그래서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이렇게 군법회의에서 마구잡이로 사형, 무기징역 이런 형을 선고할 수 있을까? 그리고 유교가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교도소에 형무소에 수감된 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 무참하게 학살을 할 수 있을까? 유족분들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형무소로 끌려가고 학살됨으로써 거의 고아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니면 아버지 없는 자식, 빨갱이 자식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또 연좌제로 또 굉장히 고통을 받으면서 취직도 못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너무 안타깝고, 정말 저도 유족분들 얘기 듣다 보면 너무 눈물 나고 그렇습니다. 잘못된 위법한 국가 공권력에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국가 스스로 그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바로잡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유족분들이 지금 70여 년이 지난 세월 동안 진짜 말 못할 아픔과 고통 속에 이렇게 지내온 그 세월을 견뎌낸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분들이 이번 직권재심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정말 기원드립니다. 제가 처음 부임하면서 제주 4.3 재심 사건에 관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리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전혀 못했었습니다.
제 스스로 제주 4.3 사건에 관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한 이해와 지식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공개를 드려야겠죠? 하지만 하나하나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또 법정에서 직접 유족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접하면서 관련 재판의 방향을 잡았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4.3 사건 자체가 극도로 혼란한 시기에 이념의 대립이라는 문제까지 겹쳐서 이념의 관점에서 제주 4.3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재심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법적으로만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는 헌법도 있어, 국가는 이미 수립돼 있었고, 대한민국이요. 헌법도 있었고, 형사소송법도 있었고, 형법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국가보안법도 있었죠. 네. 법에 정한 절차로 재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재심이 다시 열리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정당한 재판 과정이나 절차를 통해서 재판이 이루어졌다면 오늘의 이 재심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심 절차를 진행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뭐 이념이니 무장되니 이런 거를 더 씌우는 거는 저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고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75세. 그럼 4.3 사건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태어나셨겠네요. 네. 예,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시죠? 편하게 하세요. 나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 사람 말로 표현 못해요. 알아요. 누가 그걸 알아줍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버지가 발갱이라는 그런 거로 돌아가셨다는 거를 잡아갔다는 거를 알았죠. 근데 지금까지 그 누명을 벗기고 싶었지만은 각 사건마다 하루에서 미리 말씀하신 유족들이 있는지를 미리 알아보고 그분을 한 분 한 분 호명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절차를 거치냐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저희가 했던 4.3 재판 기록을 역사적인 기록물로 남겨놓을 생각이고요. 또 둘째는 그 유족분들이 이제까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법정 같은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사석에 가서라도 나 이렇게 그 당시에 우리 어머 아방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는 말씀도 못하고 사셨고 또 그분들이 성장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또는 더 세월이 흘러서 손자 손녀까지 보셨음에도 그 말을 숨기고 사셨습니다. 혹시라도 말을 하면 이념적으로 이상한 사람 몰리지 않을까봐, 흔히 말하는 연좌제에 걸리지 않을까봐, 그걸로 인해서 우리 자식이나 손녀들의 앞길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봐. 그래서 그분들이 말 못할 한은 70년 넘는 세월 동안 켜켜이 쌓였죠. 근데 그 한을 가장 공적인 자리가 법정이 재판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말씀하시면 그 한이나 응어리가 조금이라도 풀어지시지 않을까봐 그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4.3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 그만큼 아픔을 겪은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결국 그거는 살아남은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의무이고요. 이 30분이 그러한 내란 내지는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죄를 지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그 당시에 한 살이었던 분이 지금 76세 뭐 이렇게 되거든요. 시간이 촉박한 것이죠. 나이가 드신 연세가 많으신 유족분들을 위해서 좀 더 빨리 해야 되겠다, 신속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 재판 4.3 재판
까지 이루어지기까지는 민주화가 된 이후로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은 거예요. 그 노력의 결과로 여러분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연대의 정신을 잊지 말고 제주 4.3 사건에 관해서는 그 연대 힘으로 계속 쭉 나아가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